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출받는 거 진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죠? 정부가 집값 잡겠다면서 은행문의 대못을 아주 쾅쾅 박아버렸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그야말로 숨도 못 쉬게 꽉 막아버렸죠. 그런데 웬걸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문을 꽉꽉 잠궈놨더니 정작 뒷문으로는 돈이 미친 듯이 콸콸 새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과 열흘 만에 6,700억 원이 증발하듯 사라졌고 그렇게 쌓인 잔액만 무려 40조 7천억 원으로 3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찍어버렸죠. 겉으로는 빚내서 집 사지 마라고 억눌러 놓았더니 뚜껑을 딱 까보니까 정작 사람들이 훨씬 더 비싸고 위험한 빚으로 집보다 더욱더 위험한 곳에 베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꽉 막힌 대출 규제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40조 원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최근 5대 시중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12월 11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무려 40조 7,582억 원을 기록했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02년 말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수치인데요. 더욱 놀라운 건 그 가파른 증가세예요. 12월 들어서 단 열흘 만에 6,745억 원이나 늘어난 건데요. 보통 11월 하루 평균 증가액이 200억 원 수준이었는데 12월 되니까 하루에 600억 원씩 펑펑 늘어나 버린 거죠. 이 증가 속도가 짧은 기간에 무려 3배에 달할 정도죠. 혹시 풍선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풍선 한쪽을 지금처럼 누르면은 다른 쪽이 불로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지금 금융시장이 딱 그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정부가 6.27 대책이나 11.5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담대 받지마 한도 줄여하고 은행권을 아주 강하게 압박했죠. 그러자 사람들은 더 이상 대출 안 나오네? 이거 집 사지 말아야겠다 하고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이미 뚫어놨던 비상금 주머니 바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접수가 아예 중단되거나 한도가 확 줄었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기존에 약정해둔 한도 내에서는 정부 규제와 상관없이 돈을 뺄 수 있다 보니 마통으로 수요가 미친듯이 폭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댐의 수문을 닫아버리니까 댐 옆에 나있는 작은 개구멍으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버린 상황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나오죠. 정부가 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칼을 빼들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주담대 잔액은 줄어들었어요. 11일 기준으로 전월 대비 무려 4,200억 원이나 빠졌으니까요. 겉으로만 보면 딱 이런 반응이 나오죠. 야, 이번에 정부 대책이 제대로 먹혔구나. 빚이 줄어들었으니 이제 한국 경제가 좀 건전해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통계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걸 뚜껑을 딱 까보니까 가계대출이 전혀 다른 아주 기이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몸에 좋은 착한 빚, 일명 주담대는 줄어들었지만 독이 될 수 있는 나쁜 빚, 신용대출이나 마통이 그야말로 폭발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얼마나 우려스러운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30년 동안 이자만 조금씩 내면서 천천히 갚아도 되는 초장기 저리 할부로 물건을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카드가 정지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당장 급한 마음에 이자는 훨씬 비싸고 당장 내년에 갚아야 하는 현금 서비스로 팍 긁어버린 꼴이 되어버린 건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주담대는 30년이나 40년 만기로 금액이 크더라도 장기간 대출 방식이라 부담이 다소 적은 편이죠. 그런데 마통은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하고 게다가 변동금리죠. 시장 금리가 조금만 튀어 올라도 여러분의 통장에 이자가 폭탄이 떨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결국 이번 데이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규제로 인해 빚의 양은 억지로 줄었을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빚의 질은 훨씬 더 악성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죠. 자, 그럼 마통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간 이 40조 원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사는 의식주 해결에 사용됐을까요? 아니면 부족한 집값 이자를 메우기 위해 썼을까요? 이 돈의 행방은 정말 우려스럽게도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투기판으로 전력 질주했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죠. AI 거품이다 뭐다 해서 잠깐 주춤하나 싶었지만 바닥을 딱 짚고 아주 튼튼하게 버티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앞에서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 곧 있으면 산타 랠리가 온다,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린다 또는 천스닥 간다 하며 온통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죠. 듣는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지겠어요. 남들은 다 부자가 되는데 나만 또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공포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을 증명이라 하듯 마통이 쌍둥이처럼 함께 폭발한 수치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주식 좀 사보겠다면서 증권사에서 외상으로 빌린 돈, 일명 신용거래잔고가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무려 27조 4천억 원을 찍었는데요. 이건 정말 단군 이래 역대 최고치이자 역사상 본 적 없는 숫자이죠. 지금 사람들의 절박한 심리는 딱 이 한마디로 요약되고 있어요. 야, 주담대 막혀서 어차피 이번 생에는 집 사기 글렀어. 이렇게 된 거 2판 4판이다. 마통이라도 풀로 당겨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할 시드머니를 확보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자산 격차 벌어질 때 내 돈은 그냥 녹아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데요. 부동산이라는 가계부채 위험을 막으니 갈 곳 잃은 위험한 돈들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비포장 도로로 미친듯이 질주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특히 이 거대한 머니부부의 중심에는 우리의 20, 30대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 이게 가장 뼈아픈 대목인데요. 지금 이들의 모습은 정말 극과 극의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쪽에서는 오픈 채팅방이 모여 밥값 100원이라도 아끼자며 소위 거지방을 만들어 철저하게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게 아껴가며 또 위험한 마통까지 뚫으면서 끌어모은 그 자금을 주식이나 코인 같은 변동성이 큰 투기판에 올인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단순히 철없는 한탕주의라고 과연 욕할 수 있을까요? 지금 2030 세대는 단군 이래 가장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세대로 부르고 있죠.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근로소득만으로는 계층의 이동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껴안고 뛰어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바로 금융이해력과 실전 경험의 괴리에서 터지고 있는 건데요. 요즘은 유튜브나 책을 통해 양질의 투자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어떤 세대보다도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세대라고 불리고 있죠. 하지만 투자는 수학 공식을 대입하면 답이 딱 떨어지는 시험 문제가 아니죠. 공부로 급하게 익힌 투자 기술 몇 가지만 믿고 실전에 뛰어들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예상과는 다른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크게 실망하게 되죠.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인데요. 이 손실을 만회하겠다고 공부를 좀 더 해서 결국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거는 더 큰 피해를 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구조로 흘러가 버리게 되죠. 비유하자면 딱 이런 상황인데요. 기초 체력도 없이 방어 기술도 전혀 없는데 유튜브에서 공격 기술 몇 가지를 배워서 프로들이 우글거리는 링 위로 올라가 버린 거죠. 가드 없이 카운터 펀치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KO를 당하게 되죠. 결국 이 무모한 진입 탓에 20대 신용 유의자가 무려 6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지금은 연말이라 은행이 잠깐 문을 닫았지만 해 바뀌어서 1월 1일이 되면은 은행 총량이 리셋되니까 다시 대출한도 풀리지 않겠어? 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나오는 내용들로는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미 선전포고를 했죠. 내년에는 일률적인 대출 절벽은 없겠지만 관리는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가겠다고 말이죠. 특히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겨버린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들은 내년 페널티를 받아서 대출 한도가 더 쪼그라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스트레스 DSLR 규제 문제죠. 내년에는 이 규제가 더 심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지금보다도 더욱 싹둑 잘려나간다는 소리죠. 그러니 내년에 대출 받아서 막으면 될 거야 라고 안일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다면 밸런스 조정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지독한 대출 한파는 이번 겨울 내내를 넘어 내년 봄까지도 꽁꽁 얼어붙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주담대 5년 고정금리도 4%대로 튀어오른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 마이너스 통장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죠. 평균 금리가 벌써 4.84%까지 치솟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신용도가 조금만 낮더라도 6에서 7%를 우습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 기대했지만 시장 금리는 오히려 되려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커져가는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정부가 강력한 빗장을 걸어 잠궜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다른 한쪽 대문을 닫았더니 열려있던 창문이 와장창 깨지면서 더 큰 틈이 생겨버린 상황이죠. 문제는 그 깨진 창문이 바로 마이너스 통장이고 그 틈으로 쏟아져 나온 자금들이 지금 변동성이 큰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버린 건데요. 여러분, 남들 다 빚내서 주식한다 또는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에 절대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마세요. 투자의 기계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죠. 썰물이 빠져나가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이죠. 지금은 남들 따라서 무리하게 파도 타기를 즐기기보단 오히려 정말 곧 거친 썰물과 파도가 온다면 휩쓸리지 않도록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벨트를 꽉 조여매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든든한 비상금이라고 믿었던 그 마이너스 통장, 사실은 내 삶을 위협하는 시험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어떨까 싶네요.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철저히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투자 계획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점검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뉴스의 겉면이 아닌 그 이면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뉴스너머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